네,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전체 종목들이 거의 다 빠졌죠. 빠지면서 이제 양자주도 약간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기대한 만큼 그렇게 반등이 나오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양자주 섹터 내에서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이온큐하고 실스크만 예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AI 섹터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대부분의 종목이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에서는 서브 로보틱스, 아브 로보틱스 두 개만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하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드론 쪽도 많이 빠졌네요. UAM.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나스닥, 다우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1.63%가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제 오늘의 주제는 인제 양자주, 다음 주 월요일 대시세냐 폭락이냐라고 한번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양자주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인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다음 주도 눈치 보는 점진적인 상승을 저는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스크 한번 차트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뒷박형 캔들이 나오면서 또 빠른 단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뒷박형이 만들어지진 않고 이런 경합 캔들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자면, 그래서 하지만 인제 이 몸통의 위치는 쪼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제 '점진적인 상승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재매집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뭔가 인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약간 이런 급상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매집 구간을 거치면은, 재매집 구간의 특징은 약간의 이렇게 쪼금씩 상승하면서 누워 있지만은 쪼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인제 어느 순간에 예 확 쳐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재매집 구간에서의 어떤 우리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오를까 내릴까. 예. 어젯밤에 어떤 우리의 심리죠. 오를까 내릴까 인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쪼끔 오르게 되면은 '한번 쪼금 사 볼까.' 요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인제 올라갔어요. 좀 인제 더 올라가면은 '아 여기서 사서 꺾이면 어떡하지?' 하는 또 생각이 걱정이 들죠. 그다음에 인제 급상승이 나오게 되면 인제 올라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인제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죠.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상승이 되면 '아 인제 상승이다.' 하고 여기서 올라타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모든 시세를 확인하고 올라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죠, 차익 실현하니까. 그럼 꼭 또 여기서 손절을 하십니다. 손절을 해서 '아 또 물렸네.' 하지만 또 팔자마자 이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인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음봉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를 어제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날도 인제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이 종목들은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하지만 시스크는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일봉을 이런 십자가 캔들로 만들었죠.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죠. 아이온큐도 인제 요런 음봉에서 과매도 시점에서 샀다면은 당일 또는 그 이 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있든 없든 이렇게 횡보를 하든 개미들이 상당 부분 나가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은 기존의 개미 보유자들 한 80%는 아마 탈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제 급등락이 없이 횡보를 할 경우에는 그 지루함을 못 견디죠. 그리고 인제 쪼끔이라도 폭락이 나올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시장 또는 섹터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주식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주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평생이 좋은 경험, 주식 공부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장 전체를 한번 아까 브리핑 해 드렸지만은 엔비디아가 인제 폭락했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까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들이 나스닥의 하락을 전체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각 섹터별로 인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주 장세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제 집산 반복이라고 했는데 그 섹터 안에 그룹 안에 어떤 개별 종목들이 서로 집합했다가 이산했다가 서로 흩어졌다가 요거를 인제 반복을 하는데 지금 인제 이산 단계라고 봐야죠. 이산 서로 인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양자주에서도 인제 등락이 확 갈려 버리죠, 종목별로.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로봇주지만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요런 모습을 인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인제 이거는 기술적 장세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좀 더 깊이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제 "캔들 분해 분석이다."라고 했어요. 캔들 분해 분석이라는 거는 하나의 캔들 여러 가지 캔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반등을 보여주는 비슷한 캔들이다라는 그런 그림이고 어 캔들을 분해해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짝짝이라고 불리는 긴 음봉이 나왔다가 긴 양봉이 나오는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통 V자 반등에서 잘 나오는 그런 패턴이고요. 요걸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 요게 쪼끔 지연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늘리는 거죠. 늘리면은 요런 식으로 인제 뒷박형이 나오는 겁니다, 바가지 캔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가운데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비슷한 패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거를 더 늘려 버리면은 요런 식으로 인제 점진적인 양봉이 나오는 적산병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짝짝이나 뒷박이나 적산병 나오는 거 이 세 가지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반등 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캔들 분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봤는데 그래서 요런 과정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양자주 섹터에서도. 그래서 먼저 이 특징이 눈치 싸움이에요. 짝짝이 같은 경우는 뭐 '눈치 볼 것도 없다. 가격 내려갔으면 내가 무조건 여기서 잡는다.' 예. 그 속된 말로 아가리적 요런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냥 매수가 수급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양자 이거 뭐 30년 걸린다는데 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매물 소화 불량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너무나 크게 내려서 반토막이 하루 만에 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물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하루 만에. 그죠? 하루 만에 어떻게 다 소화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역시 기간 조정을 갖는다는 거고 요런 형태의 요런 스타일의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급락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제 급락을 한 후에도 그걸 다 회복하고 전고점 뚫고 정말 폭등이 나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골라 봤는데 세일즈포스랑 알테오젠이에요. 세일즈포스라면은 이제 그 실적에 좀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 해 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예요. 이 대형주가 거의 20%가 급락을 한 다음에 예 한동안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뚫고서 인제 또 최고점을 찍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여기서 아마 수많은 급락이 있었죠. 하지만은 그런 걸 버티고 다 또 최고점을 찍고 그랬었죠. 그래서 인제 급락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 패턴에서 우리가 뭐 어떤 시그널을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엘로드를 들고 있는 꾸부정한 사람 모양이 나오면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등 또는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게 인제 세일즈포스 차트죠. 세일즈포스 차트인데 급락이 나온 이후에 엄청난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쪼금씩 상승을 해서 최고점을 찍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엘로드를 들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의 등 모양이에요 이게. 요 모양 상승했던 모양이 사람의 등 모양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사람의 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엘로드를 들고서 인제 수맥 탐지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차 엘로드 그다음에 여기가 2차 엘로드가 나와요. 이 엘로드의 특징은 L자지만은 L자 바닥이 약간의 상승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야 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냅다 쳐올리죠. 그래서 쭉 상승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인제 세일즈포스의 모습이었고 알테오젠도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의 꾸부정한 사람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인제 그 이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인제 급락을 하면서 엘로드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팔의 윗부분이 급락, 그다음에 인제 엘로드를 들고 있는 그 부분이 쪼금씩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들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고 뭔가 종목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역대 급락 후에 주가가 상승한 사례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조정장에서 최근에 인제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이틀 정도 인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장의 인제 사람들의 심리는 이 조정이 한동안 또는 영원히 계속될 거야 하면서 종목이나 섹터나 시장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이제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양자주 같은 경우에도 인제 월요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런 하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개같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월요일장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